중대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걸 막는 게 지상 목표인 다수당이라고 했는데 중대범죄가 이제 이재명만 떠오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김건희를 떠오르는 사람들이 지금은 또 굉장히 다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네. 오늘 이제 아침에 박성민 이 정치 컨설턴트라고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예. CBS 라디오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비유를 하신 게 공격 축구에다가 비유를 하셨는데 그 얘기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격 축구라는 게 공격 일변도의 축구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3골 먹으면 4골 넣으면 된다는 식으로.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맥락 때문에 대통령실이 이미 그 절충과 타협의 어떤 김건희 특검과 관련된 부분은 영역을 없애버렸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까 이택수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이 영역은 포기를 하는 거예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국민 여론이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반전을 모색하는 건 포기하고 이건 꼴을 먹어야 되겠다. 이준석 전 대표 표현으로 하면은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야지 어쩔 수가 없다. 그 꼴을 먹는 거죠. 먹는 거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우리는 뭘로 꼴을 넣을 거냐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역시 이재명 대표의 무슨 방탄 얘기를 하고 이재명 대표의 중대 범죄 얘기를 하고 야당 탓을 하고 이런 걸로 이제 꼴을 넣어야 되겠다. 요 생각을 하면서 가짜뉴스. 그렇죠. 뭐 그런 얘기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전략을 총선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국민의힘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를 아까 최경영 기자님 표현한 것처럼 만들면 그렇게 되면 그거는 정권 심판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불리하고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게 마치 검사 대 피의자 구도인 것처럼 요거를 만들고 그래서 여기에 뭘 어떤 색깔을 덧붙이냐면 검사 대 피의자에 더해가지고 정상적인 어떠한 그 대한민국 세력 대 86 운동권 세력의 대결처럼 요렇게 바꿔가지고 그렇죠. 요렇게 몰고 가서 정권 심판론이라는 그 어떤 프레임을 벗어나야 된다는 게 지금 국민의힘 사람들이 얘기하는 선거 전략이지 않습니까? 절박하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갖고 가려면은 최소한 여기서 전제가 돼야 되는 게 한동훈하고 윤석열이 다르다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한동훈 리더십이 윤석열 리더십과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한동훈 이재명 요 대결 구도가 윤석열 이재명 대결 구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야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게 그러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 똑같은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이 구도는 작동을 안 하거든요. 그러네. 결국 한동훈 이재명 구도는 윤석열 이재명 구도하고 똑같은 구도다라는 게 돼버리면은 그거 역시 그거는 정권 심판론의 구도를 갖추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첫 번째 일성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의 본체냐 아바타냐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차피 김건희 특검법이든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지금 또 김건희 특검법 다음 국면이 뭐 이준석 전 대표 말씀도 하셨지만 대통령 리더십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면은 공천 어떻게 할 거냐 부분. 용핵관, 검핵관을 심는 거냐. 심기 전에 지금 현역 의원들 다 날려버리는 거냐. 요거가 관련된 게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넘어야 될 하나의 산일 거 아닙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아바타인 거냐 아니면 한동훈이라는 주체적인 어떤 캐릭터인 거냐가 갈리는 거거든요. 이거를 잘 정리하지 못하면 결국 정권 심판론이라는 거 벗어나지 못한다. 이 평가가 이제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근데 정권 심판론을 벗어나기 위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정치적으로 뭔가를 하고 그다음에 뭐 공격을 하고 기소를 하고 또는 모든 게 가짜 뉴스다. 그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여론에 진짜 영향을 줍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단기적으로 영향 줄 수 있겠죠. 예.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이 뭐 사실일까?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데 이게 이제 2019년에 사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했던 것이 여당 심판론, 야당 심판론 여론조사를 했을 때 딱 4년 전 이맘때 했던 것이 사실 그때 야당 심판론이 조금 더 높았어요. 오차 범위 내에서. 야당이 그때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시절입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 관련된 여러 가지 충돌이 있었고 참 무리한 야당의 국회에서의 그 물리적 충돌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원내대표였는데 아무튼 황교안 나경원 체제에서 국민들의 거부감 당시에 사실 아스팔트 보수하고 손을 잡으면서 또 코로나가 막 번지고 있는데 사랑제일교회에서는 또 여러 가지 이제 무리한 그 집 모이면 안 되는데 막 모이고 막 이랬을 때요. 또 대구 경북에서 확진자 막 많이 늘어나니까 그때는 문재인 정부가 처음 들고 나온 야당 심판론이 굉장히 먹혔어요. 그래서 여론조사가 그때 저희가 2019년 12월 달에 이제 발표한 건데 국민일보에서 리얼미터에 의뢰한 건데요. 정부 여당 심판이 41%인 반면에 야당 심판이 48%.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지금쯤에. 예, 지금쯤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7%포인트나 물론 오차범위 이제 살짝 넘나드는 그렇죠. 수준인데 네. 이제 오차범위는 약간 넘은 겁니다. 근데 야당 심판이 더 높았다는 거는 그래도 이게 사실 대단하다. 집권 한 4년 차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3년 차쯤. 근데 네. 이 코로나 막 퍼지고 있고 그때 막 음. 코로나가 그때 막 20몇 명째 나오고 있을 때 그때 굉장히 저희는 심각했었잖아요. 근데 음. 야당이 얼마나 사실 문제가 많았으면 야당 심판원이 먹혔겠어요. 근데 음. 그때의 아마 상황을 보고 똑같이 이재명 야당을 지금 한번 심판하자 이런 프레임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하고 그때 상황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먹히기가 쉽지 않다. 좀 효과를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아까 여러 가지